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란TV의 정래재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한국에서 매출 순위 3위를 기록한 뉴스킨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킨은 1984년 미국에서 화장품 회사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54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이고요. 한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로 등록한 것은 1995년입니다. 한국 뉴스킨의 매출은 54개국 가운데 2위를 차지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뉴스킨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생활용품 등이 있습니다. 뉴스킨의 보상 구조는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입니다. 뉴스킨은 2018년 10월 1일자로 기존의 웰스 맥스마이저 보상 플랜을 벨로시티 보상 플랜으로 바꾸었습니다. 벨로시티는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보상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뉴스킨의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킨의 연간 총 매출액은 4,302억 원입니다. 등록된 사업자는 31만 5천 명이고요. 총 매출액을 등록된 사업자로 나눠보니 1인당 연간 매출액은 약 136만 원입니다. 다른 회사와 비교해보면 크게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등록된 사업자 가운데 2019년 한 해 동안 수당을 조금이라도 받은 사업자는 8만 2천 명 정도로 등록된 사업자의 26% 정도가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뉴스킨에서 상위 1%에 들어가는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은 9,577만 원입니다. 이것은 평균 연봉이고요. 연봉으로 최소 3,400만 원 정도 받았다면 상위 1%에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전체 수당 가운데 상위 1% 사업자들에게 지급된 총 수당의 비율은 53.49%입니다. 그리고 상위 1에서 6%에 속하는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은 1,182만 원입니다. 뉴스킨에서 월 100만 원 정도 받았다면 상위 6% 안에 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상위 6% 사업자들에게 지급된 총 수당의 편중률은 86.52%입니다. 그리고 뉴스킨에서 2019년에 연봉으로 1억 원 이상 받은 사업자는 총 178명입니다. 뉴스킨도 대표자 또는 대표자 주소 변경을 지연 신고했다는 이유로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서울시로부터 2번의 과태료 처분과 1번의 시정공고 처분을 받았네요. 그러나 이들은 모두 행정처리의 미숙에 의한 것으로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뉴스킨의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비교해 볼게요. 뉴스킨의 매출은 지난 8년 동안 몇 번의 출렁거림이 있었네요. 2013년 5,600억 원을 정점으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9년에는 4,302억 원까지 감소했습니다. 매출의 증감에 따라 연간 총 수당도 증감했고요. 뉴스킨의 수당 지급률은 매년 34% 이상으로 일정합니다. 등록된 총 판매원의 숫자도 최고점인 2014년에 비해 2019년 자료는 3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수당을 받은 사업자는 오히려 6만 9천 명에서 8만 1천 명으로 약 18%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뉴스킨의 보상 플랜이 변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전보다 수당이 더 많은 사람에게 풀리도록 보상제도가 바뀐 것입니다. 실제로 도표에서 수당받은 사업자의 비율을 보면 2017년까지 15% 전후를 나타내다가 2018년도부터 21에서 25%까지 올라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총 수당의 크기가 같다고 할 경우 수당받은 사업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전체 사업자의 평균 수당은 작아지겠죠. 도표에서도 상위 1% 안에 드는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이 1억 3천만 원 전후에서 9,500만 원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상위 사업자들의 연봉이 실제로 줄었다기보다는 수당받은 사업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전에는 상위 1%에 들지 못하던 사업자들이 상위 1%로 편입되다 보니 평균 연봉이 감소한 것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상위 1에서 6%에 속하는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이 1,700만 원 전후에서 1,100만 원대로 감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뉴스킨 상위 사업자들의 수당 편중률이 전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계산법에서 연유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수당 구간별 사업자의 숫자를 통해서도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뉴스킨의 2018년과 2019년도 자료를 비교해보면 1억 원 이상 수당을 받은 사업자는 감소한 반면 1억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수당을 받은 사업자는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뉴스킨의 자료를 업계 전체와 그리고 상위 8개 회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뉴스킨의 사업자 1인당 평균 매출액은 업계 130개 회사의 평균보다는 2배 정도 많고요. 상위 8개 회사의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 편입니다. 뉴스킨 사업자들의 부담이 타 회사에 비해 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당받은 사업자의 비율은 업계 전체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지만 상위 8개 회사보다는 약간 낮은 편입니다. 수당이 적정한 인원에게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위 1%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도 업계 평균보다는 30%가량 높게 나타납니다. 상위 1에서 6%에 속하는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도 업계 평균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상위 8개 회사 평균보다도 높고요. 상위 1% 사업자들에 대한 수당 편중률은 업계나 상위 8개 회사 평균보다 약간 낮은 편입니다. 다만 상위 6%에 속하는 사업자들의 수당 편중률은 업계나 상위 8개 회사 평균보다 좀 높게 나옵니다. 수당이 상위 사업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뉴스킨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뉴스킨은 연도별로 매출의 증감을 보이고 있지만 매출 순위 3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안정된 회사입니다. 수당은 적당한 범위의 사업자들에게 분배되고 있고요. 다만 사업자 1인당 매출액이 좀 높고요. 수당의 상위 편중률도 높아서 상위 사업자들의 평균 수당도 높은 편입니다. 특히 상위 1에서 6% 사이에 있는 사업자들의 수당이 높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통해서도 뉴스킨이 기존 보상 플랜을 바꾸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내 매출 순위 4위인 유니시티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도 파란합시다. 또 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됐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